2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부터 먼저 봐주세요. 빈칸 뒤를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이 문제는요. 50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죠? 자, 여러분 숫자가 나오면은요, 숫자는 뒤에 일단 명사가 자주 나올 거예요. 숫자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숫자는 형용사가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원래 숫자는 명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로 형용사로 많이 나온다는 점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숫자 뒤에 명사가 나왔다면 그 숫자는 형용사로 보시고,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당연히 잘 나오겠죠. 네, 그래서 보통 숫자 앞에 빈칸이 지금처럼 나온다면 보기처럼 다 부사들이 나올 거예요. 부사 오이 문제겠죠. 원래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숫자가 있는데 그 앞에 오는 부사 자리, 즉 숫자를 꾸며주는 부사. 좀 있는데 한 5가지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approximately, 좀 길죠. 스펠링이 좀 깁니다. 하지만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approximately. 그 다음 nearly. 이거 외웠으면 바로 nearly 고를 수 있겠다. 그죠?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out, 그리고 over, 그리고 at least. 네, 요렇게 일단 5가지가 숫자 앞에 잘 나오는 부사라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 설명을 좀 하자면 about 있죠. about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가 전치사로는 우리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근데 얘가 부사가 가능해요. 지금 숫자 앞에 오는 부사로 쓰일 때는 약,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5000명, 만약에 여기 about이 나와도 정답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about 말고도 over이 중요한데요. over 같은 경우는 일단 전치사일 때는 뭐뭐 동안이란 뜻이 있어요. 이때는 전치사 포랑 좀 비슷한 뜻이 되겠고요. 얘가 부사일 때는 뭐뭐 이상이란 뜻이 있어요. 이상이란 뜻이면은 more than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5가지 이외에 more than도 숫자 앞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이것만 알면 되는데요. 구조 파악 한번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동사부터 찾기도 좀 힘들다. 그죠? 그러면 거품 처리부터 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펄이라는 단어도 전치사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끊을기를 할 수 있겠고요. 관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뒤에 나왔으면 누군가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receive가 동사가 됩니다. 더부터 센터까지가 단수 주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명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24 hours, 그래서 24시간 당 또는 24시간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nearly가 거의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5000건에 가까운 문의라고 의역을 했는데요. inquiry, 이 문의라는 뜻이 됩니다. 더 콜센터, 콜센터는 receive, 받는다. 거의 5000건의 문의를 24시간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 앞에 잘 나오는 부사 이 형태를 모른다면 틀릴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해석이 정확 문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1번 설명 마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시죠. and, but, also, either. 물론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and, but 요런 애들이 나오면 이런 애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등위 접속사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그러면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란 and, or, so, 그리고 but, nor, yet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3가지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3가지는 부정적인 해석이 됩니다. 등위 접속사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접속사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짜증난다, 그죠? 아니, 이름이 등위 접속사인데 왜 접속사가 안 된다는 거야? 좀 특이하죠? 일단 접속사 역할을 할 때는 그냥 일단 주어 동사고 and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보통 접속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같은 단어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원칙에 의해서 접속사일 때 주어 동사 나오고 and가 접속사처럼 나오고 주어가 만약에 서로 같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생략되고 바로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접속사 역할을 못한다. 사실 이것도 같은 단어는 생략 가능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품사끼리 앞뒤로 옵니다. 명사 and 명사 구조를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아직은 어려워서 일단 간단하게 명사 and 명사 뭐 이렇게 같은 품사끼리 앞뒤로 온다. 근데 왜 접속사는 아니냐? and 뒤에 동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접속사냐 아니냐 여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늘 배웠던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접속사 없으면 동사 1개, 접속사 1개면 동사 2개, 2개면 3개, 이처럼 접속사보다 동사가 하나 더 많아야 된다는 원칙인데요. 지금 명사 and 명사처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동사 개수가 부족할 겁니다. 그때는 and는 접속사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하면서도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 이해가 제대로 안 돼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보통 등위 접속사가 보기에 2개 이상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빈칸 뒤를 먼저 봐야겠죠. 빈칸 뒤를 보니까 거품이 와버렸죠. 일단 만약에 등위 접속사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다면 이 자리는 접속사 역할을 못하는 등위 접속사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등 구조는 돼야 된다겠죠. 접속사 역할을 못하는 등위 접속사는 예를 들면 명사 and 명사처럼 같은 품사가 앞뒤로 와야 된다고 방금 배웠습니다. 근데 품사가 명사만 있는 게 아니죠. 형용사 and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빈칸 앞을 보니까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로 앞에 왔네요. 이것도 같은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전치사 명사 and 전치사 명사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등위 접속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접속사 역할을 못하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nd랑 but 중에서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서비스 카운터 그리고 더 메인 로비 특별히 부정적인 뜻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nd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익숙하신 분이라면 보기를 먼저 보시고 and랑 but이 나왔으니까 등위 접속사? 같은 게 앞뒤로 오는지 한번 볼까? 뒤에 전치사가 왔네. 앞에 전치사가 왔네. 전치사 명사 대응 구조구나. 부정적인 뜻은 없네. 긍정이라서 and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시면 5초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원칙을 모른다면 정말 헤맬 수도 있는 문제예요. 문장 구조도 길고 말이죠. 초보자분들 이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조 파악 마무리할게요. 일단 동사는 있어야 되는데 BPP 수동태 동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끊겼어요. 앞부분은 다 주어일 텐데 일단 거품 구조부터 제끼고 나서 인포메이션 리가딩 멤버십. 자, 여기서 여러분 리가딩이 ing 형태지만 전치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배웁시다.
이러면 주어는 information밖에 없는 겁니다. regarding에 대한 걸 좀 배워야겠네요. 네, regarding ing 형태인데 전치사라니 너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배워놓으면 되겠죠. 전치사 중에서도 regarding은 about과 관련된 전치사예요. 뜻이 거의 같습니다. 뭐뭐에 관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regarding membership, 멤버십에 관한 information, 정보. 자, 그런데 이제 to 이하도 to도 여기선 전치사입니다. 왜냐하면 뒤에가 명사니까요. 이렇게 대문자로 연달아서 나오면 이걸 고유명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명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사 이름이나 단체명, 사람 이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FF 헬스 센터의 뭐 멤버십에 관한 정보는 is offered 제공된다 at the service center 서비스 카운터 그리고 메인 로비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 등위 접속사 문제였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십시오. 보기를 보니까 단어 문제네요. 이제 단어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 단어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올 만한 놈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얘는 구조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끊을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복잡한 문장 같은 경우는 뒤에서부터 자, 오브부터 끊을기. 네, 이렇게 바이부터 또 끊을기인데 지금 보기는 전부 다 명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전치사 끝부분 명사로 끝난다. 그리고 투부정사도 여기까지. 사실은 그런데 호프가 사명식으로 봐야 되고 이 투부정사는 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얘는 거품 처리라기보다는 여기까지 묶어서 목적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어입니다. 앞에 사람 이름 비슷한 게 있는데 대문자로 돼 있는데 회사 이름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S가 붙었지만 대문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고유명사라고 해서 S가 붙어도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단어 걸리는 게 좀 있어요. 여기 permanent 있죠. 이게 영구적인이라는 얘기는 오래된다는 그런 뜻이죠. 지속적인. 예,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기를 좀 봐야겠죠. outcome, 뭐 결과, 효과, 영향. 10번 같은 경우는 전이, 여정. 그리고 어그리먼트는 원래는 동의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는 계약, 협정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딱 어울리는 단어는 영구적인 계약. 그래서 정답이 D번인데요. 해석을 해야지 좀 더 알겠죠. 투부정사에 있는 스테빌리자이즈 같은 경우는 뜻이 뭐냐면은 안정화 시키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MS는 희망한다. 안정화시키기를. 프로핏은 이익, 수익. 여기서는 이윤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윤을 안정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by ing가 나왔네요. by ing 같은 경우는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영구적인, 지속적인 협정을,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익을 안정화시키기를 바란다. 누구랑? With two of the local hospital. 지역 병원. 두 개의 지역 병원과 함께 영구적인 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화시키기를 원한다. 뭐를? 수익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3번 문제는 단어 문제인데 어그리먼트가 동의라는 뜻 이외에 그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 계약, 협정이란 뜻도 있다는 거.
그리고 퍼머넌트라는 단어도 좀 중요하고요. 바이아인지도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3번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23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4번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봐주세요. until, against, between, without.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between은 보통 A and B, 이 and 잘 안 나오면은 정답이 잘 안 되죠. until 같은 경우는 전치사랑 접속사가 둘 다 됩니다. against, without 전치사죠. 참고로 between A and B라는 수거도 유명하지만 between은 전치사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etween은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ntil은 뭐뭐까지라는 뜻을 가지는데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문장에서 접속사 자리가 돼버리면 해석 없이 바로 until을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도 뜻을 먼저 익히고 할게요. against는 뭐뭐에 저항하여 또는 반대하여 이런 뜻이고요.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쉽게 풀려면. 네, 조동사 떴고요. 그리고 has been made 동사 떴죠. 어때요? 문장에 동사가 벌써 두 개예요.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는 무조건 와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빈칸이 접속사 자리가 되겠죠. 만약에 until이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걸 안다면 해석 없이 바로 A를 고를 수 있습니다. 전치사랑 접속사 문제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처럼 누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부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바로 5초 이내에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구조 파악 마저 하겠습니다. The sale 주어고요. of 이하는 갈로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사가 수동태라서 끊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빈칸에 있는 접속사는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he down payment가 두 번째 문장의 주어고요. 단수입니다. has been made는 수동태라서 마찬가지로 끊어집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property는 뜻이 뭐냐면 뭐 자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해석 순서는 부사절 접속사부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뒤에서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다운 페이먼트. 다운 페이먼트가 뭐지? 그것도 좀 알아야겠죠, 그죠? 이 내용이 좀 어렵네요. 지금 깔끔하게 해석을 하면은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야 그 부동산의 매매가 종결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맞죠? 위에부터 보면은 이 부동산의 세일, 이건 부동산 매매라고 하면 되겠는데, 그죠? will not be closed. not be closed.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close가 원래는 닫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뭐 끝나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끝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할 때까지는 계약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이제 돈을 다 내어야 이제 그 부동산이 판매가 끝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클로즈는 원래 폐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끝내다 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끝내다가 나쁜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클로즈는 일을 마쳤을 때 쓸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풀 같은 경우는 뭐 전액 모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다운 페이먼트 여기서는 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다운 페이먼트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운 페이먼트 다운 다운 페이먼트 자체가 계약금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외워야겠다. 그죠? 다운 페이먼트는 계약금 다운
페이먼트, 네, 계약금입니다. 요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24번 문제는 해석까지 하면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냥 전치사랑 접속사 누군지 구분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5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보기부터 봐주시죠. before, then, whether, which.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then인데요. then은 비교급 쓸 때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more이나 er이 나와야지 then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그런 문장이 없기 때문에 B번은 제끼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은 asking이 나왔죠? ing.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자,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만약에 생각이 빨리 안 나시는 분들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생각도 해봐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ing와 관련된 문법이 무엇이 있었냐? baw, ing. 요거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baw는 뭐냐면은 before, 그리고 after, 그리고 when, while. w는 두 가지나 있으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분사구문이라고 했었어요. 사실 정확한 문법으로는 부사절 축약이라고 해야 돼요. 왜 부사절 축약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쓰느냐? 분사구문이 원래는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이 있었는데 접속사까지 날아가고 이제 ing나 pp로 문장 앞에서 시작하는 걸 얘기했었어요. 주어는 서로 똑같고 말이죠. 그런데 거의 같은 형태인데 접속사가 사라지지 않은 형태라서 굳이 부사절인데 접속사가 있는데 동사가 하나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부사절 축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 안다면 바로 A번 고르면 끝이죠. 하지만 뭐 해석까지도 한번 해보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죠?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표시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큰 갈로를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해석을 한다면 일단 asking 뒤에 있는 더 슈퍼바이저는 asking이라는 분사의 목적어가 되니까 해석할 때 이것을, 그러니까 아니면 에게, 사람이면 에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슈퍼바이저 하면 감독자, 감독관, 상사. 감독자에게, 감독관에게. 에스킹은 원래 물어보다는 뜻도 있고 요청하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문의, before 하기 전에. 자, 체크부터 나왔네요. 자, 이거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어가 생략되고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부터 나오는 명령문의 구조입니다. 주어는 you로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체크, 확인해라. The employee manual, 직원 설명서에서 확인해라 또는 직원 설명서를 확인해라. For policy information, 정책 정보를 또는 정책 정보에 관한 직원 설명서를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분사구문, 부사절 축약, baw, ing로 쉽게 푸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분사구문의 원리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baw, ing부터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26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일단 단어 문제라 가지고요. 네, 해석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끊어읽기 먼저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석을 먼저 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푸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하셨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A번 enhance, exchange. exchange는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B번에 eliminate 제거하다. 10번 forward. forward 같은 경우는 뭐 향하여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모르는 뜻이 하나 있어요. 전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정답률이 높은 단어예요. 잘 모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D번은 proceed, 뭐 진행하다라는 뜻이죠. 자, 끊을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end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end가 아까 배웠듯이 등위 접속사인데 접속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요거는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보기들이 동사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ed로 돼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치사 to로 끊어졌단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는 BP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부분을 좀 봐야 돼요.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비동사 나왔고 PP 나왔죠. 자, 그런데 지금 얘가 PP일 확률이 좀 높잖아요. 끊어졌으니까. 예, 그럼 PP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해볼까요? 네. 아까 전에 등위 접속사 성질이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단어를 생략한다. 맞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비동사가 같아서 생략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앞에 있는 주어마저도 생략된 거죠. 이걸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으면 생략된다는 얘기죠. end가 접속사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사실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될 때만 중요한 거고요.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실 얘도 접속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앞에 주어랑 동사가 같아가지고 동사라기보단 비동사까지가 같아서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end는 그냥 동그라미 칠게요. 접속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end를 썼는 거죠. audit form. audit은 어떤 뜻이죠? 감사. 폼은 뭐 양식 서류. 감사 서류가 were filled out. 자, 여기서 fill out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원형이 fill out입니다. 이런 걸 이어 동사라고 하죠. 수거가 아니라 합쳐서 동사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뭐가 문제일까? 수동태가 되면은 지금처럼 be filled out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 뜻이 뭐냐면은 fill out은 작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수동태가 되었죠? 그러면 이건 작성되다겠죠?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작성된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동이 된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작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뜻만 안다면 10번을 고를 수 있겠죠?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전송한다. 근데 지금 전송하다가 아니라 수동태니까 뭐 전송되었다. 뭐 해석은 전달을 하다라고 했는데요. 전송하다 또는 전달하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뜻을 사람들이 은근히 모르는 단어라서 문제로 많이 등장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to the IRS 뭐 국세청이라고 좀 하긴 했는데 뭐 국세청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IRS라고 할게요. 리뷰 검토하다 검토 요런 뜻이 있어요. 검토를 위해 감사 서류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전달되었다. IRS에 검토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fill out이 이어 동사라는 거, 이어 동사가 어렵다면 그냥 한 덩어리의 동사라는 거, 그리고 이거 수동태 될 때 out에다가 ed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fill에다가 ed를 붙인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키포인트는 뭐죠? end죠. 예, 이 end가 같으면 생략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사실 end는 여기서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end 뒤에 앞에 있는 주어와 그리고 were이 생략된 거니까요.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6번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번도 일단 한번 풀어주십시오. 시간을 꼭 정해지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풀어주세요. 아직 안 푸셨으면 정지 버튼 누르고 푼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할게요. 자, 이 문제 일단 별표 하나를 쳐주십시오. 학생들이 창의력이 좀 떨어져서 못 푸는 문제. 그런데 창의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해요. 일단 동사부터 찾습니다. 네, BPP 나왔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수일치 여기서도 해야 돼요. 빈칸이 동사면 수일치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나온다는 얘기는 동사는 나왔는데 동사 앞에 빈칸이 나왔을 때는 수일치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지금 빈칸 자리는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수일치하면 쉬울 수 있어요. 지금 R이 복수 동사잖아요. S가 안 붙었죠, 동사에. 그럼 주어에는 S가 붙는 복수 주어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프로핏은 S가 붙지 않았네요. 물론 얘도 명사예요. 근데 주어가 명사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되는 문제예요. 어찌 보면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을 못해서 못 푸는 문제. 보기 한번 볼까요? 예, 그냥 S가 붙은 애가 B밖에 없으니까 B를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3초 이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거 이제 알았으니까 풀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를 했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상이라도 전달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카톡으로 전에 보내드렸던 영상들 좀 안 본 분들이 있어서 좀 보라고 했더니 바로 다들 좀 보셨더라고요. 이미 봤더라도 나중에 돼서라도 반복학습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자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요, 그게 뜬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구독이랑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강의 새로운 거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B번입니다. 문장구조 포함부터 맞아 할게요. 지금 수동태라서 끊어집니다. 근데 지금 원수가 걸려드네요. 일단 얘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럼 뒤에서부터 The year's expense, 뒤에는 또 have been pp라서 수동태죠. 자, 여러분, 동사 앞이면 the year's expense는 주어겠죠. 일단 s가 붙었으니까 복수 주어겠네. 또 and가 나왔는데 and 뒤에 또 pp처럼 생긴 놈 나왔죠. 근데 방금 봐서 좀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얘는 pp일 확률이 높겠죠. have been 이 부분에 걸쳐 있는 놈이겠죠. 단어를 좀 챙겨 볼게요. annual budget. annual은 약간 연간, 뭐 매해 이런 뜻이에요. budget은 예산이란 뜻이죠. 그래서 연간 예산에서 from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고 에서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deduct는 뜻이 뭐냐면 공제하다라는 뜻이고요. calculate는 뜻이 뭐냐면 뭐 계산하다라는 뜻이죠. 네,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profit 수익, increase 증가는 estimated 뭐 예측된다, 예상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되죠. 추산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뭐 견적을 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해에 비용이 계산되고 그리고 공제될 때 추산된다, 추정된다.
자, 여기서 될 때 라고 제가 지금 번역을 해놨거든요. 지금 동사가 두 개 있으니까 하나쯤은 있어야 되죠, 접속사가. once가 여기서는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제가 해놨긴 했지만, 이 once가 접속사로 여기서 쓰였고, 조속사일 때 일단 하면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자마자 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얘가 부사가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사실 once 하면은 한 번, 한때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예를 들면 좋으냐면은 once a week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once a week. 글씨가 마음에 안 드네. 다시. 네,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석이 되죠. 끊어읽기 요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사가 되니까요. once가. week은 명사처럼 생겼지만 시간 표현은 부사가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once a week은 각각 부사고요. 해석은 뒤에서 앞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제될 때 아니면 공제되면 이렇게 공제되자마자, 그래서 할 때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once 조심하세요. 부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접속사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품사 구별 없이 once 하면은 한 번, 한때라고 해석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막힐 수가 있어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증가는 그 해의 비용이 계산되고 연간 예산에서 공제될 때 추산된다, 추정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7번이었습니다. 28번 한번 볼게요. 보기만 봐서는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보기들이 대부분 부사입니다. 빈칸 앞을 보겠습니다. 빈칸 앞을 보니까 then이 나왔죠. more than. 바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들이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때 추산된다. 보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뒤에 설명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예, 비교급 강조 부사입니다. 앞글자를 따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미스파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much, even, still, 바, 오랏.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스파에 갈 것이다. 이거는 기억하기 쉬워라고 한번 말을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미스파를 배웠는데 얘가 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어봤어요. 보다 더라고 하면은 비교급을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는 지금 미스파 부분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예문을 보시면 much가 more than 비교급 앞에 나왔죠. 비교급보다 앞에 나오는 강조부사는 미스파고요. 여기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than보다 뒤에 나오는 강조부사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ever입니다. 이건 따로 좀 외워야겠죠. 잠깐 수도배서 필기를 먼저 하시고 설명을 계속 들으세요. 네, 필기가 다 되셨으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ver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필기를 한번 다시 적겠습니다. 미스파인데, 미스파는 이제 more than 비교급보다 앞에 있는 비교급이고, than보다 뒤에 나오는 거는 ev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다면 바로 1초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자, 구조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due to 전치사입니다. 때문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decrease 감소 때문에, loan interest rate. 여러분, interest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자입니다. 여기서는 금리라고 했는데 금리랑 이자는 같은 말이거든. 론이 대출입니다. 그리고 레이트가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죠. 인터레스트 레이트 하면은 이자율. 이자율을 줄여서 금리라고 하죠. 이자를 금리라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금리라고 합니다. 잘 안 보이네. 이자율을 금리라고 합니다.
대출 이자율의 그러니까 금리의 감소 때문에 콤마 나왔죠? 콤마 나오고 지금 바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 has become이라는 동사가 왔단 말이죠.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끊어지기 전까지 동사가 나와버리면 바잉이 동명사가 돼서 주어가 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뒤에 있던 놈은 뭐냐? 더 하우스는 이 동명사의 목적어예요. 이 주어 뒤에 목적어 나와서 이상하시죠? 그런데 이 동명사 자체가 주어고 그 주어인 동명사의 목적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굳이 이렇게 꼼꼼하게 나눈 이유는 해석 때문입니다. 그 집을 buying 사는 것, 집을 사는 것, your dream 너의 꿈은 집을 사는 것 맞죠? 너의 꿈은 집을 사는 것. 그러니까 너 집을 사려는 너의 꿈은 has become 뭐 될 것이다, 뭐 현실이 될 것이다, 가능해질 것이다. more possible than 좀 더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게 되었다. ever. 그럼 여기서는 어떤 해석이지? 예, 그 어느 때보다. 예, ever이 여기서는 그 어느 때보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수 중요합니다. 부사도 될 수 있고 접속사도 될 수 있는 놈이에요. 맞죠? 그래서 부사일 때는 한 번이라고 해석이 되면 되고 접속사일 때는 일단 뭐뭐 하면 그리고 하자마자. 지금 정답이 되지 않았는데 강조해서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이 once를 여러분들은 계속 까먹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 기회에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석도 해보겠습니다. 대출 금리의 감소 때문에 당신의 꿈의 집을 사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능해졌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8번이었습니다. 비교급 강조부사 문제였어요. 비교급 강조. 계속 앞으로 동영상을 올릴 텐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놓으신 것들을 눈여겨 보신 다음 반복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8번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 봐주세요. 이 문제도요, 한번 풀었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복습하기 좀 힘드시죠? 근데 해야 돼요. 저는 편입하는 학생들, 토익하는 학생들 다 가르치는데 늘 이런 말을 좀 합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더 절실해요. 그렇다 보니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초 실력이 더 부족해요. 그런데 그 본인의 실력을 알아서인지 더 열심히 합니다. 물론 목표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딱 봤을 때 다 동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쯤 되면 사실 떠올라야 돼요. allow to. 그래서 정답이 A예요. 어떤 문제냐? allow A to B. A가 B 하도록 허락하다. 꼭 허락하다라고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A가 B 하게끔 하도록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A 고르시면 끝이에요. 자, 이게 어떤 문법이냐면 allow가 오형식인데 이 목적어 부분이 A라고 보시면 되고 이 B 부분이 동사 원형 자리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allow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이게 오형식인데 목적보호가 투부정사란 얘기죠. 한마디로 목적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조 파악하겠습니다. The holiday gift certificate 이 부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자체는 지금 투부정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오형식 동사 자리라는 걸 투부정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적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다 목적보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적보호를 투부정사로 취하는 동사들을 따로 좀 외우셔야 됩니다. 추가 동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o purchase, 이게 투부정사인데 이 투부정사가 또 목적어를 끌고 오네요. 맞죠? On extra 10%.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목적 보호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뒷부분은 다 거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P는 같이 묶어버리겠습니다. 일단 필기를 다 하지 못하셨으면 정지했다가 일단 필기 하시고 들으세요. 네, 일단 이제 지우고 좀 할게요. 네, 여기서 얘가 PP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ED 모양은 뒤에서 끊어지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끊어줄 경우가 있다. 이때 과거분사라고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좀 익숙해지셔야겠죠? 네. 리스트는 뜻이 뭐냐면은 원래 목록을 작성하다 뭐 이런 뜻을 쓸 수도 있고요. 명단을 작성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뭐 작성하다, 여기서는 기재된이라고 해놨는데 뭐 작성된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On the certificate, certificate는 상품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certificate는 뜻이 원래는 증서, 증명서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상품권으로 쓰였어요. 사실은 gift certificate라고 써야 되는데 gift란 말을 빼도 상품권이라고 문맥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권에 작성된 기재된 amount, 뭐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해석상 금액의 엑스트라 10%, 추가 10%를 purchase,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 gift certificate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서 the certificate는 gift certificat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홀리데이 상품권은 명절 상품권이라고 할게요. 명절 상품권은 고객이 상품권에 쓰여져 있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뭐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allow, A to B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네, 29번 문제는 O형식 문장의 allow는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9번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입니다. 자, 30번입니다. 보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보신다면 according을 많이 고르실 거예요. 다시 네, 30번 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보기가 구성되어 있으면 골라라 가면 대부분 according을 고릅니다. 이유는 according to가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according to죠. 지금은 with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고지고대로 끊어읽기를 하면 in이 전치사라서 지금 빈칸은 명사자리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명사 형태 스, 그래서 그냥 D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수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연관 검색어로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in according with가 막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한다는 얘기죠. 그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은 수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끊어읽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D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끊어읽기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거품부터 시작해서 콤마 뒤에서부터 문장이 다시 시작하는 케이스입니다. 예, 주어고요. must 조동사, PPP도 동사 원형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수동태라서 끊어지고요.
지금 on부터 해서 끝까지 그냥 한 묶음으로 할게요. either A or B 구조로 나왔는데요. 뭐 이걸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도 하는데 뭐 지금 여기서는 접속사 역할을 못 하잖아요. 어차피 예, 등위 접속사처럼 상관 접속사 짝꿍 표현도 예, 이렇게 접속사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상관 접속사는 뭐냐면 짝꿍 표현이에요. 등위 접속사가 섞여 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either A or B, 그리고 neither A nor B, 그리고 뭐 both A and B, between A and B,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접속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각각 등위 접속사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접속사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짝꿍 표현이니까 익혀만 두시기 바랍니다. either A or B 같은 경우는 A, B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고요. neither A nor B 같은 경우는 A, B 둘 다 아닌. 뜻이 좀 다르죠.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laws. law는 법이죠. labor은 노동법에 따르면 temporary, 뭐 임시적인 employees, 임시직 근로자들은 must 해야만 한다. be contract는 계약입니다. 계약해야만 한다. either A or B니까 이거 A, B 둘 중 하나겠죠. 먼저 A에 해당하는 hourly, 뭐 시급 또는 monthly, 월급, salary base. 셀러리 베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시급, 월급이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베이시스는 기준. 그런데 특별하게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베이시스를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석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임시직 근로자는 시급 또는 월급을 기준으로 계약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0분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지 여부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조금 쉬다가 들으셔도 좋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30분까지 일단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 수업이 2월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무리가 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려야 될 상황은 개인별로 따로 연락을 일단 드릴 거고요. 네, 연락을 드릴 거지만 그래도 좀 당부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따로 연락이 또 주말 중으로 갈 겁니다. 그와는 별개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월부터 3월이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순간부터 치면은 2월 내일부터라고 치면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상 초유의 사태죠. 봄방학이라고 할까요? 예, 보름이 넘는 기간이 남아 있어요. 물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학원에 다시 오실 분들은 또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부분을 들어주시고요. 아닌 분들은 꼭 안 들어도 됩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5일이 되기 전에 모의 토익을 한번 실시할 거예요. 사실은 저번에 공지를 했지만 실시를 하기는 했었죠. 예, 실시를 하긴 했었는데 차마 못 오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고 싶었는데도. 아니면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수강 기간이 끝난 분들이라도 모의 토익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연락이 너무 없으면 연락을 먼저 주세요. 아직 장담은 못 하겠어요. 보통 근데 모의 토익은 토요일 날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방학 중이니까 금요일에 실시할 수도 있어요. 보통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확률이 좀 높고요. 10시부터 12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토익처럼 실시를 할 거예요. 이때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강의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수강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공부 계획 어떻게 짜야 될지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강기간이 끝나도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추후로 특강 같은 거를 실시할 때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거니까 그때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익 하시는 분들은 일시 공부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죠.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 갑자기 생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따로 공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문제집을 좀 풀어야 되는데 문제집 추천을 좀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카톡으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월 강의 일정 같은 경우는 일단 사태가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말 저녁쯤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최근에 올라왔던 동영상 강의를 반복 청취를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해서 좀 아쉽네요.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해놓으셨다가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또 뜹니다. 그때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도 드리겠습니다.